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이제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그 역사시대에서 이제 그 문자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 이렇게 거쳐서 발전이 될 건데, 그 청동기에 기반을 둔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이제 자,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요. 자, 어떤 걸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할 거냐면, 국가 발전 단계라는 거를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자,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 요거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구석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 뭐 했냐면 이동을 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표현하냐면 무리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경제를 하면서 이제 한 곳에 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을 했다. 어쨌든 자, 무리사회. 그 다음에 이제 자, 신석기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신석기 때까지도 여전히 계급은 없어요. 계급은 없는데 이 신석기 때 여러분들 큰 변화가 생겼었죠. 뭡니까? 농경이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착을 하면서 자,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뭐 움집 뭐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얘네들이 자, 정착을 했다. 자, 여기에서 누구 중심으로 정착을 하냐면 엄마 중심의 자, 씨족 사회. 이 씨족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엄마 중심이에요. 이 씨족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의 엄마 혹은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한쪽 라인을 이렇게 묶었을 때 그거를 자, 씨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마 중심의 자, 모계 중심의 자, 씨족 사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 여기에 이만큼이 정착을 했는데 전부 다 누구 중심의 자, 엄마. 그러니까 혈연 DNA가 같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 안에서 혼인 관계를 나타내게 되면은 자,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혼인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C족과 자, 이렇게 자,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 족 외에 혼을 하게 되는데 그 족외 혼을 하게 되면 덩치가 조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사회로 발전된다? 예, 부족 사회. 이렇게 이제 발전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이는 이때 자, 여기에 있는 무슨 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족외 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 족외 혼이라는 거는 다른 C족과의 어떤 혼인 관계를 우리가 족외 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건가요? 예,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C족이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뭐가 있냐면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는데 지배자는 아닙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이 전체의 사냥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지배자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없다? 계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러면 청동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청동기에서 자, 이렇게 자, 철기를 거쳐가면서 국가가 이제 자, 발전돼 갈 건데 시족사회. 자, 그래서 조계원. 자, 부족이 이제 덩어리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서 커다란 무리가 될 거예요. 자, 무리 군자, 무리의 짱이 등장합니다. 무슨 국가가 만들어지냐면 군장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무리 군자, 무리의 짱, 군장국가. 그러니까 이 C족이 조계원을 통해서 부족사회가 됐고 이 부족이 계속 덩어리가 커지면서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자, 무리, 짱이 등장한 거죠. 뭐를 보유한 자가? 청동을 보유한 자가. 어쨌든 그러면 군장국가. 이 군장국가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일단은 아직까지 자, 왕이라는 자, 칭호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 뭐를 사용했냐면 군장,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짱을 자, 왕이라 부르지 않고 다른 자, 닉네임을 줬어요. 자, 그 닉네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 자, 동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옥저와 동해에서는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짱을 자, 뭐라 불렀냐면 여기에 있는 읍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자, 삼노. 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자, 읍군, 삼노. 그러니까 왕 이런 표현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읍군이나 자, 삼노라는 자, 칭호를 쓰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보이면 이게 하나의 군장국가고 이게 또 하나의 군장국가고 군장국가인데 얘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매번 싸워요. 매번 싸워서 뭐 얘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노란색 전체에 연맹체가 만들어져요. 여기 있는 군장국가들끼리 연맹을 맺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 뒤에 든든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군장국가 이 단계에서 무슨 왕국 단계로 발전될 거냐면 연맹왕국 단계로 이렇게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에서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네, 왕이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자, 왕이라는 칭호가 등장했고요. 대표적인 나라를 보면
일단은 부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왕이라는 자 그런 칭호가 쓰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군장들이 있어요. 그죠? 이 전체에 노란색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의 국가 왕국인데 자 이 기존의 군장들이 다스리던 자기 땅이 있잖아요. 이 자기 땅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자기가 통치를 합니다. 독자도 통치하고 외형적으로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왕국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니죠. 여기를 자 대표하는 짱, 여기를 대표하는 짱, 그리고 이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기 독자적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그들을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자 이렇게 불렀답니다. 마가, 우가, 저가, 자 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명칭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몇 부족이 연맹을 맺은 거냐면 5부족이 연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자 구가 이런 군장들의 명칭이 부여에서 나온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부여에서 탈출한 고주몽이 고구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의 고구려 여기에서도 고구려에서도 왕이 있어요. 자 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군장들을 부르는 명칭에 어떤 명칭을 썼냐면 상가, 자 고추가, 자 그리고 대가 이런 식의 명칭을 썼어요. 상가, 고추가, 대가, 가가. 그래서 얘들이 누구요? 가들이 모두 모일 겁니다. 모두 제자. 그래서 무슨 회의? 제가회의. 아하. 가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가회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제가회의, 얘네들이 모여서, 야, 요번에 왕을 누구로 뽑을까? 라고 이제 왕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왕을 딱 갑돌이로 선출했는데, 자,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라에 막 자연재해가 닥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 이거 자질이 없나 봐. 얘가 자꾸 왕이 된 이후부터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제가회의를 열어서 그 왕을 어떻게 돼요? 자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 왕을 선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왕을 선출하고 있다. 왕이란 칭호로 썼으나 왕을 선출하고 있다. 그 얘기는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 왕권이 매우 뭐하다?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단계에서 이제 뭐로 발전될 거냐면 자, 이렇게 발전될 거예요. 무슨 집권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로 이렇게 발전이 될 건데 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되었을 때 말 그대로 권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어디에? 중앙에. 중앙에 누가 있죠? 왕이 있겠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자 그러한 국가, 자 왕권이 자 매우 강성해졌다. 그랬을 때 누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되느냐? 고구려, K, 백제, B, 신라, S.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국가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될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 뭘 수용했냐면 불교를 자 수용을 했답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자 율령을 자 반포했고요. 율령을 반포했고 세 번째 자 네 번째인가요? 자 왕위에 자 뭐가 이루어진다? 세습이 이루어져요. 나중에는요 부자 세습으로까지 발전됩니다.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 자 앞에 연맹왕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왕을 자 뭐 했죠? 선출했었잖아요. 그죠? 선출했기 때문에 자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왕을 뭐하고 있다? 예, 세습하고 있다. 요 공통점, 이게 바로 고구려, 백제, 자 신라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 단계 이 자체가 자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지만 여기 있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고조선은 청동기에 기반을 둔 자 최초의 자 무슨 국가였었다? 군장 국가였었다. 그런데 쌤 고조선에서는요 단군 왕검 왕이란 칭호 썼잖아요. 아니 아까 군장 국가에서는 왕이란 칭호 아직 안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그냥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러니까 고조선에 대한 건국 이야기가 고려 시대에 와서야 자 이게 역사책에 쓰여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련의 삼국유사라든지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역사책들이 고려 후기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 시점이 지난 한참 흐른 다음에 건국 이야기 같은 게 수록됐기 때문에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이 국가 발전의 단계 법칙으로 따진다라면 자 고조선은 예외 됐죠? 이렇게 가시고 어쨌든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청동기에 기반을 둔 최초의 군장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란 칭호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예외적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 청동기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됐죠? 자, 청동기에 자, 기반을 둔 청동기 기반의 자, 최초의 자, 군장 국가다.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청동기라 한다라면 자,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쓰였겠죠. 어쨌든 청동기 기반의 최초의 자 무슨 국가이다? 자 군장 국가이다. 자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요 이 고조선에서 여러분들 그 단군 왕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만들었대. 그러면 무슨 조선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할게요. 단군조선. 이 단군조선이 발전되고 있었을 때 자 중국은 어느 시대냐면 춘추 전국시대였었어요. 춘추 전국시대. 자 그중에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중국의 7개의 나라가 이제 막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시대인데 그 7개의 나라 중에 고조선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연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연. 그래서 이 연나라란 나라와 자 국경을 맞닿고 있었고 당시 실제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군이 고조선을 침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중심지가 이제 대동강 쪽으로 약간 이동도 했고 일부 영토도 뺏겨요. 하지만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럼 연나라의 침략으로 잠시 자 위축되긴 했으나 여기서 이제 통치 체제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결국 연나라와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매우 강성했었던 그 국가가 바로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연이란 나라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춘추 전국시대 다시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는데 그 춘추 전국시대를 여러분들 다 통일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진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시황이 등장하는 그 진나라. 그러면 진나라가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다. 근데 진나라가 통일되고 나서 자, 빠르게 무너지죠. 그래서 누구로 바뀌냐면 진나라에서 자, 한나라로 이렇게 교체가 될 건데 이 진한교책이라는 게 뭐냐면 진나라가 여러분들 그 가혹한 통치, 그다음에 만리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커져가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심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농민들의 반란이 벌어지게 되고 진나라가 망합니다. 망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초나라가 들었어요. 초나라. 그리고 한나라가 들어서요. 그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초한지 그 싸움에서 결국 한나라가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재통일한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진한교책이 이게 뭐냐? 그거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그 상황인데 그럼 중국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고조선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만주의 랴오닝 지방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서북부 여기가 이제 고조선의 세력범인데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에서 자 7개의 나라가 싸워요. 7개의 나라가 싸우는데 그 7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연이란 나라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이란 나라와 싸우면서 나름의 어쨌든 망하진 않았어. 대등하게 이제 발전됐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통일한 게 누굽니까? 이 전체를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잖아요. 근데 진나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누구로 바뀌어요? 한나라로 바뀐다. 이 진한교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그래서 한나라가 결국 통일을 할 건데 그 혼란 그걸 진한교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국경지역 자 국경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군가가 혼란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고조선 땅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위만입니다. 진한교책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위만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위만이란 자가 자 고조선 땅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위만이요 당시에 들어왔을 때 고조선의 왕은 누구냐면 쭌왕입니다. 자 쭌왕한테 저 여기 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가 거기 국경 수비를 맡아라 라고 위만에게 국경 수비를 맡겼답니다. 다시 위만이 유입됐어요. 그럼 위만이 들어왔을 때 자 얘가 무슨 수비를 담당한다? 국경 수비를 담당을 합니다. 자 그랬다가 점차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쭌왕을 밀어내고 여기 있는 자 왕위를 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왕위를 차지했다. 자 이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위만이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무슨 조선이 성립되냐면 위만조선이 성립이 될 겁니다. 위만조선. 그럼 위만조선이 성립됐을 때 자 중국은 누구겠습니까? 자 위만이 들어올 때의 시점은 진한교책기에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제 완전하게 이제 위만이 왕이 된 이후에는 한나라로 자 이렇게 교체가 돼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요 어려웠었던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단군조선은 한나라와 대적하였다. 틀리죠? 한나라가 완전하게 중국을 통일했을 때의 시점에서는 우리는 위만조선이거든요. 위만이 왕이었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돼도 안 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자, 그 정도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오면 선생님 그럼 위만은요.
중국 사람입니까? 자, 고조선 사람입니까? 이 위만이 중국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 역사는 이제 중국 역사로 편입돼 버립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위만은 그럼 고조선 사람입니까? 네, 고조선 사람입니다. 에이,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요? 이때 다행인 건 우리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 역사책. 자, 중국 역사책에 위만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했냐면 오랑캐라고 묘사합니다. 자, 오랑캐. 자, 얘가 고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머리에 상투를 틀고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오랑캐의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리고 위만이 들어온 다음에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만이 자, 어느 나라 사람이다? 고조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뭐 위도 경도 정확하게 국경을 쪼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조선과 중국의 그 국경지대이긴 한데 약간 애매한 지역, 그 점이 지역, 요런 지역에 살고 있다가 혼란이 자꾸 확산되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깊숙이 이게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국경 수비를 담당하다가 결국 이제 쭈낭을 밀어내고 왕위까지 이제 올랐었던 이게 이제 위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만이 들어왔을 때요. 자, 의가 뭐냐면 요런 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가 있냐면 철기에 본격적 유입이 이루어진다. 철기에 자 본격적 유입이 이루어졌다. 됐죠? 그래서 위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철기는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 위만이 들어오면서 대량 본격적으로 이 한반도나 이쪽 땅에 이제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이러한 의를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쌤, 이거 나라 이름은요. 나라 이름은 자, 위만조선, 단군조선 뭔데요? 예, 고조선이죠. 고조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요. 자, 이 단군조선 이걸 우리가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한다라면 외국인들이요. 자, 우리 정부를 부를 때, 자, 우리나라를 부를 때, 자, 뭐라고 부르냐면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코리안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군조선이 있었고 쭉 발전되다가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는데 외형적으로는 나라 이름이 여전히 그냥 뭐라는 거예요?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에 불과한 거라?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자, 문재인 정부 정권이 그냥 교체됐다. 자, 그런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단군조선, 위만조선 여전히 나라 이름은 뭐다? 고조선이다. 그래서 단순한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만은 중국 사람이다. 고조선 사람이다. 고조선 사람이다. 증거는 머리에 상투를 두고 들어왔다. 자, 그리고 오랑캐의 옷을 입고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중국 역사책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한반도의 자, 지도를 다시 봤을 때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자,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고조선 세력 범위 이랬을 때 한반도 남쪽, 이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 땅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진이라 불려지는 자, 아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진한교체기의 그 진나라가 아닙니다. 어쨌든 자, 진이라 불려지는 한반도 남쪽에 토착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자, 중국은 누굽니까? 한이죠. 자, 위만이 왕이 된 이후에 여기는 한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한나라와 자, 진, 요 둘 사이에 무역을 하고 싶어요. 자, 무역을 하고 싶은데 요 가운데 낑겨져 있는 자, 누가? 자, 여기 있는 위만조선이 이 둘 사이의 무역을 뭐 했다? 방해합니다. 둘 사이 무역을 방해했어요. 자, 이거를 멋있게 자, 무슨 무역이라고 표현한다? 중개무역. 자, 우리는 멋있게 중개무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 지역의 직접적 무역을 가운데에서 가로막은 겁니다. 가로막아서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한나라 입장에서는 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그런 싸가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침략의 원인 중에 하나는 둘 사이의 무역을 방해했다. 이걸 멋있게 교과서에서는 무슨 무역이라? 중개무역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두 번째, 중국에요. 이 한나라를 괴롭혔던 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노라는 애들이 있어요. 흉노라는 애들이 자, 이렇게 괴롭혀서 이 한나라 앞에가 누구였었지 아까? 진나라였었잖아요. 그 진나라 진시황은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을 자, 쌓기도 했죠. 자, 그 이후에도 이제 한나라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누가? 흉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흉노가 자, 부담스러워. 자, 흉노와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중국 기록에 의하면 여기 있는 이 고조선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흉노족의 왼팔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와우.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할 때 그 왼팔이야. 누가? 고조선이. 누구의? 흉노의. 그러니까 흉노와 고조선이 베푼 겁니다. 친한 거죠. 이렇게 둘이 친해. 그러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좋지 않은 이 흉노와 짝짝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침략의 또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가 한반도 남쪽에 있는 토착 세력 진과 다이렉트로 무역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흉노와 사이가 안 좋았어. 누가? 한나라가. 그런데 그 흉노와 누가 친했다? 고조선이 친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고 우리 고조선에서는 즉 위만조선에서는 버티고 버텼으나 결국은 뭐 하게 되었다? 1년 만에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붕괴가 된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한반도 남부 의 토착 세력. 누가 있었다고요? 진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들과 누가 여기 있는 한나라 사이에 무역을 방해했다. 그래서 멋있게 무슨 무역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중개 무역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무제의 한나라 무제 한무제의 침략 공격을 받게 됐고 결국은 고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108년도에 이제 멸망을 할 건데 기원전 108년도에 멸망을 하고 한나라가 여기다가 뭘 설치냐면 한나라가 군현을 설치합니다. 한군현을 설치했다. 몇 개를 설치했냐면 4개. 낙랑군, 임릉군, 현도군, 진번군, 몰라도 됩니다. 4개의 군현을 설치해요. 그러면 군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지금 현재 도와 같은 겁니다.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할 때 도. 그 행정단위인 군이라는 행정단위를 설치해요. 그래서 한군현을 몇 개를 설치했다고요? 4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 한사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 그럼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랬을 때 우리 땅을, 고조선 땅을 직접 지배하는 거거든요. 직접 지배하는 건데 결국 유민들의 어떤 끊임없는 저항, 다시 가면 고조선 유민들의 유민의 저항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저항 과정을 어떻게 됩니까? 저항 과정을 한나라 입장에서는 억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민들의 저항을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법률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몇 개로 증가되냐면 60여 개로 증가가 된답니다. 법률 증가. 60여 개. 원래요. 고조선에는요. 여러분들 몇 조법이 있었냐면 8조법이 있었대요. 8조법은 8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8조 금법이라고도 표현하고 8조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8조법은 중국의 역사 책 중에 한서지리지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이 한서지리지 여기에 고조선에 대한 8조법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여라.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배상을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법률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8조법 한서지리지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기존에 고조선이 망하기 전에 이미 8조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망한 이후에 중국의 우리의 직접적 지배, 그에 대한 우리 유민들의 끊임없는 저항, 그럼 한나라 입장에서는 그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법률을 이렇게 증가시켰다. 그만큼 이제 풍속이 각박해진 거죠. 규제가 심해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민들의 끊임없는 저항, 법률 증가, 이게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나중에, 축출이 됩니다. 뭐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낙랑군. 이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군현은 축출이 돼요. 그럼 낙랑군이 마지막에 축출될 건데 이 낙랑군을 마지막에 축출시켰던 시점이 313년 고구려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이라는 왕이 결국 4세기에 낙랑군을 마지막으로 축출을 합니다. 이 정도. 이건 뒤에 다시 볼게요. 그러면 멸망했을 때요. 이렇게 남아서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저항하는 그런 유민들이 있었겠지만 난 중국이 싫어. 라고 하면서 아예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하는 남하하는 유민의 남하 한반도 남부로 남하했다 이렇게 할까요? 이동했다. 그러면 한반도 남쪽으로 남하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 있었죠? 진이라 불려지는 토착 세력이 있었죠. 그 진이라고 불려지는 토착 세력들과 고조선 유민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 고조선 유민들과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어머나, 사만에 쌤 이거 아닌가요? 마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한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안. 자,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한은요, 54개. 자, 변화는 12개. 진안도 12개. 그래서 전체 몇 개죠? 78개의 나라인가요? 네. 78개의 작은 소국들이 뭉쳐있는 게 바로 사만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만은 다시 얘기하면 한반도 남쪽의 토착 세력과 고조선의 유민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사만이라고 한다라면 재미난 걸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보여드릴 거냐면 한반도 남쪽에 자 고조선의 유민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 어서 와 고생했지. 뭐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우리와 같은 의복을 입고 있고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이랬을까요? 아니죠. 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두 명 내려올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내려왔는데 이거 봐라. 숫자가 자꾸 많아지네.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죠. 쪼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과 얘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연합의 짝꿍하고요. 강실에 이제 앉았는데 짝꿍하고 자꾸만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볼 때마다 싸워. 아침에 인사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방법. 뭘까요? 안 만나는 겁니다. 안 부딪히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딪히면 만날 때마다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만나면 되죠.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의 싸움을 자연스럽게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두 세력이 직접적 접촉을 막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들이 내려온 애들이에요. 내려온 애들. 자, 얘들이 원래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에다가 매우 스페셜한, 특별한 읍락을, 마을을 설치합니다. 와우. 별읍이라는 마을을 설치하고 여기에 있는 천군이, 자, 다시 별읍은 다른 말로 소도라고도 할 건데 별읍, 이 소도를 누가 다스린다? 천군. 천군이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내려온 아이들도 정치적 지배자가 있을 거고 여기도 정치적 지배자가 있을 거고 이게 하나의 작은 나라고 이것도 하나의 작은 나라고.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또 하나의 별읍이 또 있으면 자, 여기도 또 하나의 국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마한 땅에 몇 개의 작은 나라가 뭉쳐 있다? 54개. 변한과 진안에는 각각 12개, 12개. 그러면 마한, 변한, 진안, 자, 토탈 78개인데 이 나라들에는 전부 다 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자, 스페셜한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무슨 분리가 돼 있냐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 재정 분리 사회라는 거죠. 재정 분리.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천군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제사장. 천군이 다스리는 땅을 뭐라 불렀다고요? 소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스페셜한 마을이다. 별읍이라고 부른답니다. 됐죠? 별읍. 그러면 정치적 지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 지배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목지국에 마한이란 땅에 가면은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54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목지국이 마한을 대표하고 사만 전체를 대표합니다. 아까 들어봤죠? 국가발전 단계에서 왕이 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있는데 나라는 78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스리는 그렇지. 바로 군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군장들을 뭐라 불렀냐? 신지, 견지, 불에, 읍차.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신지라는 단어와 읍차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지, 읍차. 요거 기억하십시오. 앞에서요. 쌤이 국가발전 단계에서 옥조와 동해 잠깐 설명했었죠. 옥조와 동해에서는 자, 군장의 명칭을 뭐라 불렀습니까? 읍군과 삼노라 불렀죠. 뭐라고요? 읍군. 그 읍군이라는 단어하고 읍차라는 단어. 요거 여러분들이 자,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재정 분리사회다.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고조선을 마무리해 드릴게요. 고조선에서요. 여러분 누가 고조선을 만들었습니까? 단군 왕검입니까? 그럼 단군 왕검이라고 했었을 때 이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고조선은 재정 무슨 사회다? 재정 일치사회입니다. 그죠? 고조선은 재정 일치사회다. 자, 네 번째 간다라면 고조선에 대한 건공 이야기가 이제 자, 전해 내려오는데 건공 이야기 어디에 전해 내려오냐면 삼국유사. 고려시대 이련이라는 자, 승려가 썼어요. 이련.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제왕운기.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고조선에 대한 건공 이야기가 자, 수록됐다는 거. 다시 보면 8조법 기억나요? 고조선의 8조법 8가지의 법률. 그 8가지 법률 8조법 중에 3개 조항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8조법은 어디에?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중국 역사책. 중국 역사책 한서지리지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발전 과정을 자 살펴봤고요.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나라한테 망한 다음에 몇 개의 군현이 설치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4개의 군현이 설치된다고 그랬죠. 그 4개의 군현 중에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군현은 끊임없는 유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된다? 축출된다. 그러면 고조선의 영역에 새로운 이제 국가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걸 우리가 초기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해 봅시다. 초기 국가. 그래서 초기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라 위치를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죠. 자, 이때 좌우에 송화강, 만주 송화강 유역에 누가 만들어지냐면 부여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부여. 자, 그 다음에 부여에서 탈출한 고주몽이 여기에 졸본성에 도읍지를 두고 뭘 만들었냐면 고구려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 동해안 쪽, 그러니까 북한의 함경도와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여기에 걸쳐 있는 옥저라는 나라와 누가 있냐면 동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 자,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가게 되면은 누가 보입니까? 여기에 이제 사만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사만은 방금 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이 있었다. 이러한 초기 국가들. 이 초기 국가는요, 시험지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면 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풍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 국가에서는 풍습을 외우지 못하면 아예 정답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풍습 중에 특히 제천행사. 제천행사가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오늘날로 친다라면 생스 기빙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의미의 제천행사. 요 명칭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요 초기 국가는 여러분들 뭐 순서대로 쓴 거냐면 위치 순서대로 쓴 겁니다. 맨 위에 부여가 보이네요. 자, 부여는요 몇 부족 연맹체냐면 5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러면 연맹 왕국으로까지 온 거네요. 그죠? 연맹 왕국으로까지 왔다.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가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출도. 선생님, 사출도가 뭔데요? 사출도는 5부족 연맹체니까 하나의 군장국가, 하나 군장국가. 그랬을 때 이 전체가 연맹 왕국.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얘가 이 전체를 대표하는 왕의 역할을 했고 얘들도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을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었죠. 외형적으로만 하나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권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중앙에 이 왕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네 갈래로 쭉 뻗어 있는 길, 요거를 우리가 사출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사출도를 따라 들어가면은 얘가 뭐라 불렀죠? 마가, 얘는요 우가, 얘는요 저가, 얘는 구가. 그래서 사출도에 군장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가축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면 마가라는 군장의 명칭을 쓰고 있는 그 군장 국가는 말이 특산물인 거죠. 우가는 이제 소가 특산물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축의 이름을 땄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반농, 반목 생활을 했습니다. 반농, 반목. 일단은 지리적으로 본다라면 저 위에 좀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벼농사나 이거는 아주 잘 되지 않아요. 밭농사 위주에. 그래서 밭작물, 농업도 일부 하고 또 목축업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장대 이름을 아예 가축의 이름을 따버린 거죠. 그래서 밭농, 밭목이란 말은 뭐냐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농업도 일부 했고 목축업도 일부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나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풍속을 기억할 건데요. 풍속에 영고라는 그러한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영고라고 불려지는 제천행사. 영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천행사를 뭐라 불러? 추석이라 부르고요. 미국은 생스기빙데이라 부르고요. 그죠? 이 당시에 얘네들은 뭐라 불렀다라고요? 영고라고 불렀던 겁니다. 되나요? 하나 더.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12배로 갚아라. 일책 12법. 그러니까 일책 12법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12배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분필을 절도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배상으로 12배를 갚아라. 이게 이제 일책 12법. 근데 일책 12법은요. 여기는 이 부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도 있냐면 고구려에도 있어요. 고구려에도. 그러니까
고구려 만든 게 고주몽인데 고주몽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습이 그대로 이쪽으로 또 이어졌다, 지속됐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제 전복. 자, 우제 전복. 우제 전복은 뭐냐면 소우자. 자, 소우자 발굽 제자.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건데 소를 딱 죽인 다음에 그 소의 발굽이 갈라진 정도, 갈라진 방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 점을 치는 자 이러한 풍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아. 그러니까 소를 죽여서 그걸 가지고 또 점을 치는 거죠. 자, 하나 더 본다라면 형사 취수제와 같은 이런 혼인 풍습이 있는데 형사 취수제는 뭐냐면 brother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형수님을 내 와이프로 취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형이 계셨고요. 자, 여기 형수님이 계셨고요. 자, 베이비들, 조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 형수님이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재혼을 해버리게 되면 이 조카들과 자, 여기 있는 노동력이죠. 자, 그 다음에 가축들, 이런 재산들이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형의 동생이 형수님 이리 오세요. 자기 와이프로 취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오늘날에도 이런 풍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데가 많거든요. 유목민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축을 많이 키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취수제. 그래서 할 때는 자, 선생님이 색깔 있는 걸로 자, 체크한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부여. 그 다음에 부여에서 탈출한 자, 고주몽에 의해서 자,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고구려. 자, 얘들도 몇 부족 연맹체였었죠? 5부족 연맹체였었나요? 그럼 5부족 연맹체라고 했었을 때 자, 왕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상가, 고추가, 대가 자,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까들이 모두 모여요. 무슨 회의를 열어요? 제가 회의를 열 겁니다. 제가 회의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왕을 자르기도 했다. 왕권이 아직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회의. 두 번째, 이 고구려는요. 이 산악 지역에 자, 건국이 되었어요. 산악 지역에 자, 이렇게 이제 건국이 되는데 졸본성. 부여에 살고 있었을 때 이 고주몽이라는 뜻 자체가 주몽이 활을 잘 쏜다 뭐 이런 뜻인데 고주몽이 이제 워낙에 능력이 축출나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 엄마가 달라. 그래서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 탄압을 피해서 탈출한 겁니다. 탈출해가지고 급하게 도망 내려와서 나라 건국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뒤에 추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추격하는 애들 있잖아요. 추격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넓은 벌판에다가 야, 나라 만들까? 그러면 공격이 곧바로 이루어지겠죠. 어디 있는지 위치가 탈로 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깊은 산속, 산악 지역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산속 깊은 곳에 이제 졸본성에 자리 잡고 나라를 건국했는데 산속에는 농사 지을 땅이 그닥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식량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럼 식량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뺏어오면 되죠. 자, 그래 결국은 얘들은 무슨 경제가 발달되냐면 약탈 경제가 발전됩니다. 약탈 경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 국가나 자, 이들을 침략을 해서 식량 같은 것들을 노략질해오는 자, 그런 경제에 많이 의존했다. 자, 이런 약탈 경제. 뭐 또 이 약탈 경제 때문에 결국 법률이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법률이 매우 엄격하다. 왜냐면은 어차피 식량을 뺏으러 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다? 그 패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식량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 거는 뭐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반드시 승리해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법률이 그만큼 엄격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풍속을 가면 풍속에서 동맹이라고 불려지는 자, 이러한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 자, 그 다음에 서옥제의 자, 풍습이 있는데 이 서옥제는 일종의 대릴사유제의 한 형태입니다. 자, 일책 12법 여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여에도 있고 자, 고구려에도 일책 12법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서옥제는 서자가 사위 서자예요. 옥자는 집 옥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네 집이 있고 자, 여기 여자네 집이 있다라면 이쪽은 남자로 할까요? 자, 이 남자애가 자, 결혼해서 띵띵띵 자, 이렇게 여자네 집까지 살 건데 이 여자 만약에요. 결혼하자마자 이 여자애가 남자 집으로 이렇게 와버리게 되면 여기는 여자네 집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하나가 손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남자가 처갓집에 와서 살아요. 처갓집에 와서 살 건데 자 여기 있는 집 뒤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더 지어줍니다. 이 집을 서옥이라고 그래요. 서옥이 뭐냐? 서자가 사위 서자, 옥은 집 옥자. 그러니까 사위를 위한 집을 여기다 만들어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신혼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자 낮에 처갓집 일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밭일도 도와주고 농사 같은 거를 도와주면서 이제 신혼생활 어느 정도 지나면 자 베이비가 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베이비가 어느 정도 딱 성장했을 무렵에 자 이제 우리는 원래 집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풍습, 이게 바로 서옥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릴사위제의 한 형태가 서옥제인데, 대릴사위제는 처갓집에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고, 자, 서옥제는 자, 중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서옥제라는 표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구려는 나중에 중앙집권국가로 발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 자, 그리고 옥저. 자, 동해. 얘들은요, 공통적으로 연맹왕국으로 못 갑니다. 연맹왕국으로 못 가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끝나죠. 군장국가 단계에서 끝났는데, 자, 그 군장을 뭐라 불렀다? 읍군과 삼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읍군과 삼노라는 자,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읍군, 삼노, 읍군, 삼노. 자,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이 옥저에서 이제 자, 풍속을 볼 건데요. 자, 옥저의 풍습. 민며느리제. 자, 그 다음에, 자, 골장제, 가족, 공동묘, 이렇게 할까요? 이 민며느리부터 설명해드리면, 민며느리는 이제 어린 며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자네 집이 있고요, 남자네 집이 있으면, 두 부모님이 이미 약속을 해요. 어이구, 자네 딸을 내가 사위로 삼고 아니죠. 며느리로 삼고 싶네.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이제 미리 약속을 해놓고, 딸내미가 아직은 어려요. 이제 막 코 올리고 있어. 막 이런 어린애를 자, 남자네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결혼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네 집에 어렸을 때 보냈을 경우에 이 여자네 집에서 자, 얻어갈 수 있는 메리트는 뭡니까? 그렇죠. 양육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양육비. 그러니까 양육비를 남자 쪽에서 부담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고구려의 서옥제와 비슷한 어떤 성격, 그러니까 노동력 손실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네가 떠안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며느리를 자 이쪽에 보내서 성인이 된 다음에 혼인하는 자 그런 풍습이 바로 민며느리제가 되겠고요. 가족 공동묘는요, 다른 말로 골장제라고도 하거든요. 쇠골장이라고도 해요. 골장제. 골자는 뼈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할아버지, 자 할머니, 자 할아버지, 할머니, 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쭉 세대를 거듭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매장을 합니다. 가매장. 그러니까 뭐 관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는 거야. 매장을 해. 또 데스. 자 가매장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쯤에 와서 요 시신들을 다 다시 꺼냅니다. 다 꺼내는데 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뭐였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 가매장을 해서 관 같은 거 쓰지 않고 땅에 그냥 묻었다 이랬잖아요. 그걸 다 파헤쳤어요. 그럼 뭐만 남았겠습니까? 육신은 썩었을 것이고, 그렇죠. 바로 뼈만 남은 겁니다. 그 뼈에 흙이 묻어 있죠. 그럼 뼈의 흙을 자 어떻게 돼요? 세척, 닦아내고 자 뼈를 다시 모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뼈 골자, 뼈를 다 모아서 장례를 치렀다. 골장제. 누구의 뼈를 다 한 대 모은 겁니까? 가족의 뼈를 한 대 다 모은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묘.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골장제, 가족 공동묘, 예, 같은 말이고요. 자, 옥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해로 가게 되면, 동해 풍속을 가면은요,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무천. 지금 보면, 여러분, 이 그 옥저가 위치한 곳이 오늘날의 함경도거든요. 자, 함경도인데, 함경도에 가게 되면은 함흥 평야가 있어요. 그럼 농사 안 됩니까? 돼요. 농사 되는데 얘들은 제천 행사가 없었나? 아니, 있었을 것이야. 있었을 것인데 제천 행사와 관련된 자 그곳의 명칭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뭐라 불렀습니까? 영고라 불렀고 고구려는 동맹이라 불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옥저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동해에는 자 무천. 자, 그 다음에 최화와
왜 혼에 자 풍습이 있는데 이 책화와 조계원의 풍습 책화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책화는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화를 입어 이건데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음락과 음락 사이에 경계선을 자 정해놓고 그 경계선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옆에 짝꿍하고 선 반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 그래서 뭐 지우개 넘어가면 뺏어가고 샤프 넘어가면 뺏어가고 야 팔 넘어왔는데 팔 내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경계선을 누군가가 침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잘못했네. 책임을 져.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음락과 음락의 경계선을 침범했을 경우에 소나 말 이런 걸로 이제 배상하는 제도. 이게 바로 책화입니다. 명칭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조계원. 와우. 오늘 조계원 나왔었나요? 나왔었죠. 조계원 나왔었잖아요. 언제 나왔었어요? 신석기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시족사회, 시족사회, 시족사회. 그래서 조계원, 조계원, 조계원. 그래서 부족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계원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표현하면 교과서에 한번 가보세요. 교과서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무슨 사회의 전통이다?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족사회 전통이 조계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조계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외울 필요 없죠 이제. 왜 시족사회 전통이에요? 그 시족사회 때부터 내려오던 풍습이잖아요. 시족사회 때 아까 얘기했었던 신석기 때부터 조계원 했었던 거잖아. 그때부터 내려온 풍습이다. 이런 뜻이죠. 교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계원 외우고 앉아 있는 거죠. 어쨌든 자 동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사만으로 넘어올 건데요. 이 사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반도 남쪽의 토착 세력과 고조선의 유민, 그들이 이제 결합된 게 사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만은 마한이 있고요. 자, 변한이 있고요. 진한이 있는데 여기에 54개의 작은 나라. 자, 여기에 12개의 작은 나라. 여기 12개의 작은 나라. 자, 그때 여기에서 누가 짱의 역할을 했냐면 목지국이란 나라의 왕이 자, 목지국의 나라의 왕이 왕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에 자, 군장들이 있다 없다? 군장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왕국으로 온 겁니까? 연맹 왕국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연맹 왕국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자, 왕이 있고 군장들을 뭐라 불러냐면 신지와 읍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읍차는 앞에 있었던 읍군이란 단어, 옥저와 동해에 있었던 읍군이란 단어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러면 신지와 읍차라는 자 그런 군장의 명칭을 쓰고 있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얘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였었죠. 자 무슨 분리 사회였었다라는 거? 네, 재정 분리 사회였었다는 거. 자 재정 분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 세력과 남하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스페셜한 마을을 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 설치했습니까? 별읍을 설치했죠. 다른 말로 소도라고 얘기했죠. 자, 별읍, 소도. 이 별읍, 소도는 자 누가 다스렸다? 네, 바로 천군이 다스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 분리사회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여기는 이 한반도 남쪽에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남쪽에 있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됐어요. 특히 어떤 농사가 발달되냐면 벼농사가 자 발달이 된답니다. 자, 벼농사가 발달됐다. 그럼 벼농사가 발달됐었을 때 이 벼농사에서는 여러분 일반 밭작물들하고 벼농사의 차이점은요. 벼농사가 쌀농사예요. 우리 주식으로 먹는. 근데 이 벼농사는 밑바닥에요. 물을 항상 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이 벼농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작물들, 농작물들은 농작물들은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줄기가 물에 잠기면 얘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죠. 근데 벼농사는 밑바닥에 물을 항상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게 오늘날처럼 뭐 댐이라 이런 것들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이 들면은요, 물을 미리 저장을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저장해놓은 물을 이제 갖다 끌어다 쓰는, 자, 이런 뭐가 발달되느냐? 저수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구조. 김제 가면 벽골제, 뭐 이런 저수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만시대부터 발전되었었던, 자, 그런 저수지라고 할 수 있겠죠. 벼농사 발달. 저수지가 그래서 발달되었다. 또 하나 본다라면, 농촌 공동체 조직. 그러니까 벼농사는요, 무조건 5월달에 심어야 돼요. 5월달 먼저 심을 수는 없어요. 너무 일찍 심으면, 내해의 피해를 입어요.
근데 5월 달을 넘겨서 심으면 생육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벼가 연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월 달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돕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일의 효율이 늘어나니까, 그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갑돌이네. 쫙 모여서. 오늘은, 다음 날은 을순이네. 이렇게 함께 도와주는 농촌 공동체 조직이 발전됩니다. 이래요? 농촌 공동체 조직. 그래서 두레와 같은, 자, 그러한 풍습, 조직이 발전됐죠. 자, 그 다음에 제천 행사는요, 5월째, 자, 그리고 10월째. 아까 5월 달에 벼 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월에, 자, 심기 전에 한번 하고, 수확한 다음에 한번 하고. 그래서 3안에는, 자, 5월째와 10월째 같은, 자, 그런 제천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더라. 예. 이 정도 해서 각 국가들의 뭐를, 풍습을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러 할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마한 땅, 이 땅에요. 새롭게 누가 들어오냐면, 백제가 들어온답니다. 백제. 이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왔었던 온조. 다시 가면 이 고구려를 만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만든 게 고주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주몽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저 위에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 만들었고, 고구려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고주몽의 아들 중에 온조와 비류가 있었는데, 그 비류와 온조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한테 서열이 밀려요. 그러니까 고주몽이 부여에 살고 있었을 때 이미 베이비를 낳아놨었거든요. 그 베이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베이비를 놔두고 얘가 나중에 유리왕이 될 거야. 근데 이 유리를 놔두고 내려와서 이제 고구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칼을 반으로 똥 잘라가지고 칼 이거 꼭 들고 와. 이렇게 맞춰보면은 네가 내 아들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유리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여기 있던 온조와 비류가 이제 상황 판단한 거죠. 아, 여기 배달은 형이 왔네? 그럼 나는 왕이 서열에서 밀리겠네? 그게 결국 이제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 비류는 인천 쪽, 비추홀, 인천 쪽에 자리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온조가 어디로 돌았냐면 위례성, 한강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강 쪽으로 돌아서 당시에 목지국의 왕한테 나 여기 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거기 살아. 그래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 백제가 자, 목지국을 밀어내고 마한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진안 땅에서는 자, 누가 발전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신라가 이렇게 발전될 거예요. 변안 땅에서는요, 가야가 발전되는데 이 가야는 무슨 집권국가가 되지 못하냐면 중앙집권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할 거예요. 그럼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얘네들이 무슨 집권국가로 발전될 것이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될 것이다. 그 중앙집권국가의 공통점은 불교 수용, 율령반포, 왕위 세습 이런 개혁 정치를 통해서 그 왕권이 매우 강성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요. 자, 초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 다 마무리됐고 중간에 쌤이 뭐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자 게시판에 질문을 바로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보이네요. 부여의 순장 있죠. 이 순장은요, 부여의 풍습인데, 순장 같은 경우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여의 순장. 지배자가 죽었을 때 지배자의 주변 사람들을 함께 생매장을 해주는 이런 풍습.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생매장, 사람을 갖다 함께 묻는 거잖아요. 순장의 풍습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배 권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치 체제, 계급이 발생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풍습이 순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자 이제 가야의 발전 그리고 삼국이 중앙 집권이 되어서 삼국의 항쟁 통일이 되는 자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